안녕하세요, 에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4월 2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먼저 홍신님하고 김연암동님이 올려주신 원유 관련된 기사와 차트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기사를 이제 여러분들이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차트는 다우, 코스피, 금, 원달러,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차트, 비트 도미넌스, 그리고 리플 차트 보고, 장채님하고 이제 박빌브님이 차트 의견 주신 부분 같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Q&A를 보고, 그리고 이제 XRPOK님이 또 이제 메일로 질문을 해주셔서 그 부분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홍신님하고 김연암동님이 올려주신 기사를 먼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유 시장에서 치킨 게임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우디 러시아가 미국 셰일 업계를 파산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미국이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겠네요. 원유는 10달러까지 빠진다면 좋은 매직 기회로 보이고요. 미국, 특히 트럼프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엄청난 위기에 빠졌는데 뭔가 쓸 카드가 있을까요? 이대로 폭망하고 대선 실패할지 뭔가 극복할 방법이 있을지 잘 떠오르지가 않네요. 이렇게 이제 적어주셨는데 먼저 이제 그럼 홍신님이 올려주신 기사를 보기 전에 그럼 이제 김연암동님이 써주신 내용도 이제 같이 잠깐 보고 기사 같이 보도록 할게요. 18조 원 몸값 미 셰일가스 파산 드디어 시작인가요? 무섭네요. 부디 암호화폐 시장은 잘 버티길 바라보네요. 이렇게 이제 적어주셨고 두 분이 이제 올려주신 기사를 순서대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홍신님이 이제 올려주신 기사인데 유가 이제 20불 때 텍사스 오펙이 감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제 감산하겠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지금 이제 원유 가격이 계속해서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 하락 이후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우선은 이제 가장 표면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지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지금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서로 감산하지 않으면서 지금 이제 원유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경제가 이제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원유 소비가 줄어들고 그 원유 소비가 줄어들면서 가격이 또 다운되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가 유튜브라든가 기사에서 나오는 몇 가지 내용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가지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미국의 딥스테이츠를 제거하기 위해서 딥스테이츠에서 지금 이제 원유업계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원유 가격에 타격을 주고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왕위 계승 조건을 미국에서 이제 들어주면서 그 부분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감산을 하지 않고 지금 원유를 같이 계속해서 생산해 내면서 지금 원유 가격을 떨어뜨린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첫 번째 이야기랑 같이 연결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미중 무역 전쟁에서 이제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데 중국을 견제하면서 러시아가 이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 부분도 또 이제 제어하기 위해서 컨트롤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원유 가격을 떨어뜨리는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이제 이 원유 말고 우리가 이제 에너지 측면에서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 그런 이제 무한 에너지가 지금 이제 이번에 어떻게 보면 나오면서 그 부분에서 이 원유 가격이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맨 마지막 그 이유가 아니라고 하면 아까 이제 홍신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원유 가격은 10달러까지 만약에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이제 매수 기회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4차 산업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기술의 발전이 있어서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 그런 에너지원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 원유 가격이 10달러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도 있지 않을까. 어떤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도 진행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김연암동님이 올려주신 기사 같이 이제 또 보도록 할게요. 18조 몸값 인정받던 미 셰일 기업 파산, 연쇄도산의 이제 신호탄인가 이렇게 되어 있고 내용을 읽어보면 완전 이제 파산을 한 건 아니더라고요. 파산한 건 아니고 내용을 보면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미국 셰일 기업이 셰일 기업 화이팅이 이날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 그래서 파산 보호 신청이란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이 구조조정을 비롯해 채무 상환이 일시적 연기 등 회생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한 장치다. 우리나라의 이제 법정 관리와 비슷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회사가 다시 회생한다라고 하면 살아나게 되면 그때 이제 파산하지 않고 버티고 이제 넘어가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 부분에서 이 기간을 이제 못 버틴다.
이렇게 원유 가격이 떨어져 있는 이 기간을 이 보호 신청을 했는데도 못 버틴다 라고 하면 이제 그때는 파산 수순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2011년 기업 가치가 이제 18조 원, 18조 5천억 정도 인정을 받았던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업들이 뭐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이제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제 이런 기업들의 돈을 이제 대출해준 금융권들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맨 밑에 이제 기사 내용을 잠깐 보면, 저유가 상황이 계속되면 관련 업체들이 줄 도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투자은행 레이먼드 제임스 소속 존 프리머 애널리스트는 다른 기업들도 뒤를 따를 것이라며 현재 수준의 유가에선 기업들이 버틸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석유업계들 대표들이 이제 만날 예정인데, 미국 석유업계는 연방정부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대요. 그러면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WTI 차트고 원유 차트, 선물 차트고요. 지금 배럴당 21.23달러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주봉 차트인데 이렇게 이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1998년도 이때와 그리고 2008년도 이때 이렇게 언더슈팅, 오버슈팅 제외하고는 이렇게 이제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이 상승 채널 하단 부를 깨고 내려왔어요. 여기에 하나 채널을 같이 이렇게 붙여서 좀 비교를 해보면, 지금 언더슈팅 나왔던 이 부분, 98년도에 이 언더슈팅 나왔던 이 부분 위치까지 현재 이제 내려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라인까지 지금 깨진다. 지금 살짝 이탈을 했는데 이 라인까지 깨고 내려온다라고 하면, 아까 홍시님이 이야기하셨던 뭐 10달러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하락의 원인이 만약에 그 비용이 진짜 적게 드는 그런 어떤 에너지원이 새로 개발이 됐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 10달러에서 하락을 멈추고 다시 상승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기사 보도록 할게요. 다음 기사는 오스김치님이 이제 올려주신 기사고, 올려주신 내용을 잠깐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기사입니다. 코인 시장이 스톡마켓과 디커플링으로 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듯 합니다. 라고 써주셨고, 올려주신 기사를 잠깐 보면 미 부통령의 섬뜩한 경고, 월가도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게 이제 그 부활절 전에 좀 이제 마무리 짓는 상황으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이제 워낙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4월 말까지 한 달 정도 더 뒤로 미뤄서 이제 봐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한 달 정도 시간을 더 둬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밑에 이제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주가 바닥 이야기하기 아직 일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월가도 코로나19 사태가 단기간에 끝날 것이라는 기대를 접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V자 반등을 논하는 이들을 점점 찾기 어려워진다. 아직 최악이 오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세계 최대 채권펀드 운용사인 핌코의 CEO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업 유동성 위기를 경고한다. 기업들의 연쇄 파산에 따른 대량 실업과 소비 침체가 최악의 시나리오로 거론이 된다. 조지 소로스와 함께 퀀텀 펀드를 설립했던 짐 로저스도 앞으로 1, 2년 안에 내 생애 최악의 약수장을 맞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경제 상황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면 앞으로 주식시장도 계속 이제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유동성을 시장에 계속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 바닥을 이야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는 이제 암호화폐 관련된 기사인데, 테더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1억 2천만 달러 테더가 추가로 발행이 됐다. 어제 이제 비트코인 차트 설명드릴 때 박빌부님이 이제 이야기해 주셨던 테더 차트 같이 이제 봤고, 최근에 테더 발행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박빌부님이 또 이제 의견을 줘서 잠시 뒤에 이제 그 부분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다음 기사는 제이 캉님이 올려주신 기사고, 제목이 좀 재밌는데, 소는 누가 키우나 코로나 식량 공급도 방해할까, 이렇게 되어 있고, 제목은 소는 누가 키우나인데 그림은 이제 양 같아요. 양 같고, 밑에 이제 내용을 잠깐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피치 솔루션스는 식품 물가 상승에 가장 취약한 나라로 서아시아 국가들과 한국, 중국, 일본 등을 꼽았다. 곡물 등 식량 자급률이 높지 않은 국가들이고, 한국과 일본은 식량 자급률이 50% 이하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이런 식품 물가가 상승을 했을 때, 어제 이제 밀 가격이 10% 정도 한 달 만에 이제 올랐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족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지금 원활히 어느 정도 공급이 될 때 필요한 분들은 어느 정도 확보해 놓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다음 기사는 조커님이 올려주신 기사입니다. 내용은 지난번에 이제 봤던 내용이긴 한데, IMF 80개국에서 수십억 달러의 도움을 요청했다. 국제통화기금은 우리가 전세계 금융위기보다 나쁘거나 나쁜 글로벌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80개국이 이미 IMF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다. 그리고 한편 G20은 총 5조 달러 또는 전세계 GDP 6%가 넘는 재정 조치를 보고했습니다. 지금 IMF와 월드뱅크에서 갖고 있는 여유 자금이 1조 달러밖에 남아있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경제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 그런 국가들이 이런 위험 상황에 와서 IMF한테 구제금융을 요청했을 때는 지금 이제 1조 달러를 다 사용하게 되면 그때는 손을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IMF에서 SDR 특별 인출권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것을 또 이제 암호화폐와 연관져서 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해봤었습니다. 다음 기사 이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기사는 코인 참수님이 올려주신 기사고, 미 전역 셧다운해야 재앙 막는다. 빌 게이츠의 코로나 해법, 이렇게 되어 있고, 내용은 이제 빌 게이츠가 지금 워낙 이제 코로나가 급속한 확산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완전하게 막기 위해서는 미국 전역에 강력한 셧다운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대요. 이렇게 이제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이런 셧다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이야기했던 그 블랙아웃도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사를 보고 그럼 이제 차트로 들어가서 다우지수부터 보도록 할게요. 다우지수 어제 하락을 했습니다. 2943포인트, 973포인트 하락해서 4.44% 하락을 했는데, 우선 20일 이평선, 이 빨간색 20일 이평선 맞고 넘지 못하고 재차 이제 하락 국면으로 지금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여기서 하락을 할 때 얼마만큼 빠질 것인가, 이 부분을 이제 봐야 되는데, 지난번 반등이 나왔던 이 18,300에서 저점을 높이는 상태에서 한번 반등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 바로 이제 깰 것인지, 깨고 내려갈 것인지, 이 부분은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가 좀 해결이 된다, 단기적으로 해결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그때는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와서 우선은 이 21선 넘고 한 50 내려오는 이 51선까지 한번 반등해주고 다시 재차 하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진행될 거라고 보고요. 왜냐면 이번에 문제가 코로나19는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하락을 스타트를 끄는 건 맞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유동성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주가는 계속해서 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뭐 바로 빠지든 아니면 코로나19가 단기적으로 해결돼서 한번 반등을 하고 빠지든 결국에는 빠지는 그 방향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 빠질 때 얼마만큼 빠지고 언제 다시 채널 바닥 찍고 반등할 것인가, 이 부분을 이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보는 관점은 지금 이제 월봉에서 잠깐 봤을 때요, 지금 채널 중심 11,400포인트 정도 되고요. 다우가 채널 바닥은 5,400포인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디까지 빠지고 어디서 이제 반등이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떤 정책을 펴느냐, 그리고 그 정책이 얼마만큼 이 유동성을 확실하게 이제 공급해 줄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채널 중심에서 다우가 반등을 하든, 아니면 채널 바닥까지 1929년도 경제 대공황처럼 채널 바닥까지 완전히 깨고 내려오는 이런 모습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트럼프 또 재선이 있기 때문에 그냥 주가가 계속해서 빠질 거라고 보진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올해 말 지금 트럼프 재선 있기 전에 단기적으로 한번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이제 하락을 하더라도 여기에서 지금 1929년도 30년도 이때 이렇게 이제 채널 중심까지 올라와 줬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 재선 전에 다시 경제가 약간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와 같이 만약에 채널 바닥까지 빠진다라고 하면 채널 중심 또는 그 이상으로 이렇게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선은 이제 경제가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된 이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흘러내려서 채널 바닥을 확인하고 그때 다시 상승해주는,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번에도. 물론 기간은
1929년도 이때는 거의 이제 10년 넘게 이렇게 이제 바닥에서 반등해주고 다시 바닥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와줘서 시간을 이제 오래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을 해줬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와 같이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는 보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다소 이제 모양은 이때랑은 다를 것이다. 지금 이제 하락하는 모습도 이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이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시간은 이제 압축돼서 좀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이제 코스피 차트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지금 이제 1700포인트로 오늘 이제 개파락해서 시작했다가 좀 반등을 해줬습니다. 미국이 이제 좀 크게 하락, 4% 넘는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크게 좀 빠지지 않겠나 이렇게 저도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아래 꼬리 달고 올라와 줬어요. 반등을 해줬고 지금 윗꼬리도 살짝 이제 달려 있는 상태고 현재는 이제 코스피도 다우랑 마찬가지로 21이평선 밑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여기 갭이 있는데 만약에 오늘 코스피는 이렇게 반등을 해줬는데 다우가 오늘 추가적으로 또 하락한다 라고 하면 내일은 오히려 이제 하루 더 같이 더해져서 추가적으로 좀 크게 코스피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진행될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보고 지금 이때 1610포인트에서 1600 거의 60포인트 이 갭 있는 이 갭을 한 번에 또 갭 하락해서 쭉 밀어주는 하락하는 그런 형태로도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이제 상승을 기대하고 들어갔던 개인들이 지금 이렇게 갭 위에서 완전히 이제 물리게 되는 이런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고 봐요. 다음으로는 원달러 차트를 보겠습니다. 지금 1235원으로 지난번 고점이었던 이 1223원을 어제 이제 돌파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지금 코스피도 좋은 그림으로 진행되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제가 어제 이제 이때와 같은 약간 패턴으로 좀 진행될 수 있겠다. 이때 21이평선까지 내려와서 51이평선, 201이평선 눌러주고 쌍바닥 형태로 눌러준 다음에 이렇게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 급등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형태가 또 나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생각보다 좀 빨리 이렇게 올라와 줬어요. 여기서 시간을 좀 보내고 반등을 해서 이번에도 여기서 좀 시간 보내고 이제 반등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빠르게 이제 이 1223원을 다시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때 이제 급등 나왔던 그 모습 그대로 이제 또 진행된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같이 코스피랑 맞물려서 코스피도 오늘은 반등을 해서 올라와 줬지만 지금 원달러가 이렇게 1223원을 다시 돌파해서 넘어갔기 때문에 코스피 같은 경우도 재차 하락 국면으로 다우가 이제 크게 상승하지 않는 한 코스피 같은 경우도 재차 하락하면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이제 개파락해서 쭉 밀어주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시간을 뭐 보내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때는 뭐 1450포인트, 50포인트 이 라인도 바로 그냥 쭉 깨서 밀고 내려갈 거라고 봅니다. 지금 월봉에서 1300포인트의 지지 라인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뭐 1300포인트까지는 바로 이제 쭉 내려올 수 있다라고 봐요. 내려오게 되면. 다음은 이제 금 선물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스당 1596달러인데 뭐 큰 변동사항은 없어요. 보시는 것처럼 뭐 1650달러, 1590달러 이 사이에서 계속해서 이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고 금 선물 같은 경우는 뭐 큰 변동사항은 없지만 금 현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 오늘도 어제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온스당 16,571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현물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온다라고 하면 선물 가격하고도 괴리는 이제 좁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이 정도 속도라고 하면 뭐 조만간에 이제 2만 달러도 볼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았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음으로 이제 도이치뱅크 차트를 볼 건데 도이치뱅크 차트가 지금 도이치뱅크 파산설이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재무장관이 지난번에 이제 자살을 하고 재무장관 자살 이유가 어떻게 보면 도이치뱅크 파산이 임박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도이치뱅크 차트를 잠깐 보고 그 리먼 브러더스 파산하기 직전에 어떤 모습으로 이제 움직였는지 그 부분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지금 도이치뱅크 차트 보면 이렇게 이제 삼각수렴 하다가 반등을 해서 오히려 이제 급등하는 약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도이치뱅크에 이제 물려있던 기관들이 빠져나오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올려주고 거기서 이제 개인들한테 물량을 좀 떠넘기면서 던진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지금 이 삼각수렴의 중심을 못 넘고 다시 재차 하락했습니다. 하락했는데 지금 리먼 브로더스 예전 차트 보시면요 이게 이제 블로그에 나와 있는 글인데 카페에 나와 있는 글이네요. 2016년도 4월 달에 지금 차트맨 7이라는 분이 카페에 이제 올린
글이에요. 리먼 브러더스랑 지금 도이치뱅크 차트 비교해서 올려주신 글인데 2016년도 4월달 이 도이치뱅크 차트 위치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리먼 브러더스 차트랑 이렇게 비교해서 빨간색이 이제 리먼 브러더스 차트인데 리먼 브러더스 차트 보면 이렇게 이제 흘러내리다가 보시면 흘러내리다가 이렇게 이제 수렴하다가요. 수렴하다가 쭉 빠지고 여기서 이제 파산 이렇게 이제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도이치뱅크 이때 위치 2016년도 4월 위치예요. 여기가 2016년도 4월 위치가 어디냐면 제가 이제 체크를 해봤습니다. 2016년도 잠깐만요. 네, 여기 2016년도 4월 위치가 여기입니다. 4월 위치가 여기인데 지금 여기에서 흘러내리다가 한번 반등해주고 또 한번 이렇게 계단식으로 흘러내렸어요. 흘러내리고 수렴하다가 지금 리먼 브러더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쭉 내려온 다음에 옆으로 횡보하다가 그냥 파산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모양은 약간 다른데 위치는 저는 뭐 비슷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모양은 뭐가 다르냐면 리먼 브러더스는 여기서 그냥 쭉 내려와서 옆으로 횡보하다가 파산하는 거고요. 지금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는 한번 급등했다가 다시 깨고 내려와서 지금 다시 한번 반등해주고 지금 이 중심 라인 넘지 못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 그냥 쭉 횡보를 하든 아니면 이와 같이 이렇게 다시 또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주든 그와 같은 모습으로 진행되다가 그때 어느 순간 이제 파산 발표를 할 거라고 보고 그 도이치뱅크 파산하면서 연쇄적으로 다른 기업들에 이제 영향을 주고 그런 정리될 기업들이 정리가 되는 모습이 나오고 그 정리를 해주기 위해서 시장에 유동성을 이제 공급해 줄 건데 아마 도이치뱅크 파산이 되면 지금 시장에 그 페드에서 주는 그 유동성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 부족할 거라고 봅니다. 어제 뭐 오경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부족할 거라고 보고 그럼 이제 그 유동성을 어디서 이제 확보할 것인가? 저는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회복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파산할 때는 파산해서 정리가 되고 또 뭐 흡수될 때는 흡수가 되고 그러면서 다시 바닥 확인하고 상승해주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차트 보고 다음은 이제 비트코인 차트 보기 전에 그 공포 탐욕 지수 잠깐 확인해 볼게요. 여전히 극심한 두려움, 극심한 공포 상황이 있다. 그래서 12로 아직도 이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상승 국면으로 이제 들어간다 이렇게 안심하는 상태가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태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 코인을 살 수 있는 사람은 개인들은 아니고 저는 이 시장에 확신을 갖고 있는 뭐 기관 투자자들이라든가 아니면 확신을 갖고 있는 뭐 큰손들 세력들이 될 거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631달러로 오늘 오전에 그 일봉 마감되기 전에 이렇게 내시한봉에서 보시는 것처럼 양봉 만들어주면서 6,900달러, 800달러 이 라인까지 이제 붙여줬어요. 지금 이제 이 라인이 저항으로 지금 작용되고 있는 라인인데 이 자리까지 붙여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지금 비트코인 흐름이나 리플 모습이나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바닥에서 역회된 숄더 패턴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고 있다. 리플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지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6,840달러 좀 여유있게 보면 뭐 6,900달러 이 라인을 넘어가주게 되면 다음 라인이 이 7,600달러 700달러 이 라인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지금 어제 이제 파란색 차트 겹쳐놓은 이 테더 발행 늘어난 부분 말씀드리면서 이런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그 매수 대기 자금이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저항으로 작용돼서 맞고 떨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돌파하고 상승해주는 그런 그림으로 좀 진행될 확률이 높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일봉 차트 잠깐 보시면 지금 이 6,800달러 이 라인이 지난번 작년 이 11월달 이때 이렇게 바닥 확인하고 올라올 때 이때 이 지지받았던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이 지금 저항으로 작용되고 있는데 이 라인을 돌파해 주게 되면 7,600달러, 뭐 700달러까지 이 정도 라인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이 라인이 또 이제 이때 이렇게 작년 10월달 이때 이렇게 지지받았던 또 라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테더 발행 이제 늘어난 부분이 긍정적으로 이제 작용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리고 21 이평선도 이렇게 이제 돌아 나가는 상승으로 턴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차트 박빌부님이 차트 의견 주신 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빌부님이 영상을 보고 차트를 보는데 테더 차트가 심상치 않네요. 공유해 봅니다. 코인마켓캡에서도 테더가 발행된 걸로 보이는데
이게 사실이고 과거의 선례를 따른다면 작년과 같이 4월 펌핑이 올 듯하네요. 2019년 테더 발행량과 비교해서 비율 적용한 비트코인 시총 목표치 차트 공유합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올려주신 내용을 잠깐 보면요. 테더 발행량과 비트코인 시총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위에 있는 건 이 비트코인 테더로 대비한 이제 비트코인 차트로 보시면 되고, 밑에는 테더 이제 발행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4월에 테더 발행량이 이렇게 이제 102% 늘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240% 상승을 했다. 그러면 여기서 102% 늘고 비트코인이 240% 상승을 했는데, 같은 비율로 이제 계산을 해 보신 겁니다. 지금 이번에 테더 발행량이 이번에 는 것만 계산하신 것 같아요. 이때 한 번 더 늘긴 했는데 이거는 이제 빼고 계산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는 부분, 이 35%를 계산을 해보면 이 비율대로 이번에 이제 상승을 해준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120% 상승을 해야 되고, 120%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 14,252달러까지 상승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써주신 것 같습니다. 밑에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테더 발행량과 BTC, 2019년 테더 발행량과 2020년 현재 테더 발행량의 비율 이렇게 계산을 하시고요. 적용하여 비트코인 목표가를 산출해봤다. 테더 발행량과 시총, 테더 발행량과 비트코인 마찬가지로 시총에 적용해보면 전고점인 3,820억 달러 정도의 시총을 목표치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시총 차트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해보셨다라고 합니다. 물론 도미넌스와 연관지어 봤을 때 알트장이 된다면 비트 상승과 함께 알트들의 BTC 마켓 사토시 상승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얘기는 지금 들어온 이 테더 자금이 작년에는 비트코인으로 들어가서 이제 비트코인을 끌어올렸는데, 이게 만약에 비트코인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알트코인을 끌어올리게 되면 도미넌스도 이제 그와 같이 영향을 받을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이렇게 박필부님이 써주신 내용 받고, 다음으로 이제 도미넌스 차트 보도록 할게요. 도미넌스는 오늘 아침에 비트코인이 그 오른쪽 팔 만들면서 올라와 줄 때 다른 알트코인들이 약간 이제 좀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살짝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이제 66.6까지 이제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뭐 이렇게 상승세기 이탈하고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여기에서 이 360일 이평과 120, 200일 이평선이 완전 데드크로스 나기 전까지는 약간 혼조세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리플 달러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달러 차트 같은 경우는 지금 비트코인하고 모양은 비슷한데 약간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비트코인은 아까 그 오른쪽 팔을 완성을 했습니다. 근데 리플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4시간 봉에서 아직 오른쪽 팔이 완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른쪽 팔 완성해 주면서 지금 이 노란색 추세선, 그리고 4시간 봉 이 202평선을 돌파를 시켜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 202평선을 비트코인보다 좀 먼저 돌파하지 않겠나. 아까 달러 차트에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 202평선을 오른쪽 팔을 완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넘지 못했는데, 리플 같은 경우는 이 오른쪽 팔을 만들면서 이걸 돌파해 준다라고 하면 좀 먼저 스타트를 끊으면서 상승해 주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시험봉에서 이렇게 이제 120평선 돌아나가는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지금 이제 이 모습이 그 비트코인 2019년도 4월 2일 상승 직전에 이렇게 저점을 꾸준히 계속 높여주면서 올라왔던 그 4,200달러 돌파 직전까지 끝까지 수렴하고 돌파시켰던 그 모습과 거의 동일합니다. 지금 이제 비트코인 이 차트보다, 지금 이제 이 자리에서 비트코인 차트보다 오히려 이때 움직임과 비슷한 거는 비트코인보다는 오히려 리플이 더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리플 차트, 이때 움직임과 리플 차트가 거의 동일한 패턴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리플 원화 차트 보면서 잠깐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제 박필부님이 의견 주신 건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저점을 꾸준히 계속 높여주고 있습니다. 높여주고 있고, 지금 이렇게 수평선을 하나 그렸는데, 수평선 라인은 뭐 213원, 215원 뭐 이 정도 가격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번에 제가 이제 230원을 넘어가면 XRP 같은 경우는 좀 크게 상승할 수 있겠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지금 230원, 그리고 원화에서 202평선 지나가는 자리는 현재 이제 225원입니다. 225원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230원을 넘어가게 되면 원화에서 이제 202평선도 돌파가 되고, 그리고 지난 고점까지 넘어가 주면서
그때 이제 XRP가 좀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거의 수렴 끝자락에 이제 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래로 빠지기보다는 뭐 태도 발행량도 그렇고 아래로 빠지기보다는 차트 모습도 위로 이제 돌파해서 상승해주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장채님이 차트 의견 주신 거 보도록 할게요. 장채님이 차트 의견을 주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신기한 걸 발견했습니다. 리플코인 BTC 차트입니다. 2019년 7월부터 현재까지 봉 패턴을 15년도에 맞춰보니까 비슷합니다. 차트를 이제 올려주셨고, 이더리움 BTC 차트도 리플과 같이 대입해보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라고 써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비트 도미넌스도 비교해보고 싶네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장채님이 차트 의견 주신 거를 보면요. 지금 이 파란색 차트가 작년 19년도 7월달부터 7월이었나요? 19년도 7월부터 현재까지 19년도 7월부터 현재까지 모습을 이렇게 복사해서 붙였을 때 15년도와 이렇게 같은 모습으로 이제 볼 수 있다. 패턴이 거의 비슷한 것 같다. 라고 의견 주셨고, 그러면 현재의 위치가 이제 여기라고 하면 이렇게 네모 박스 친 이 부분만큼 시간이 걸릴 것으로 이제 보인다. 라고 의견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리플 BTC 마켓에서 바로 상승해주기보다는 이렇게 네모 박스 형태로 시간을 좀 더 보내고 그 이후에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진행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의견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이더리움 BTC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BTC 차트도 뭐 리플 차트랑 같은 관점에서 이제 보신 것 같아요. 이때 이제 위치를 이렇게 복사해서 붙였을 때 15년도 위치랑 이제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 이후의 흐름을 지금도 이제 따라가지 않겠냐. 지금 이 이후의 흐름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박스 형태의 흐름을 보였다라고 하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박스 형태의 흐름을 좀 축소된 박스 형태의 흐름을 좀 더 이제 보이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그 기간을 대략적으로 보면 한 뭐 올해 8월달, 뭐 10월달, 뭐 이때쯤까지 박스 형태의 흐름을 보이고 그 이후에 방향성을 보이더라도 뭐 보이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신 것 같고, 이걸 이제 도미넌스 차트랑 같은 관점에서 좀 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도미넌스 차트에서 지금 2019년도 7월달 알트 도미넌스 차트입니다. 7월달 이후에 차트 흐름이 지금 2015년도 이때의 흐름과 이렇게 비교해 보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복사해서 비교를 해 보면 지금 15년도에 이때 흐름과 물론 이제 크기는 좀 다르지만 이렇게 같은 패턴으로 좀 진행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과정이 좀 남아있다 라고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이제 움직일 것 같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이 과정에서 시간을 보내고 상승을 했는데 그 과정이 좀 축소된 형태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올해 뭐 말쯤 해서 이와 같이 알트가 이제 움직여주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의견 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채님이 이제 의견 주신 것까지 받고 Q&A는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고, 그러면 오늘 XRP OK님이 메일로 이제 질문해 주신 내용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내용은 예전에 이제 다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긴 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달러의 가치가 0으로 수렴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달러가 0으로 갈 수 없다. 사람이 커지면 피가 더 필요하듯 비유합니다. 근본이로는 거의 갈 수 없다. 가면 디플레이션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써주셨고, 달러 가치가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베네수엘라를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화폐를 사용하고 있지만 화폐 가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제로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물건을 사고 팔 때, 특히 이제 가치가 어느 정도 큰 물건들을 사고 팔 때는 베네수엘라 볼리바르를 쓸 수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암호화폐를 쓰거나 오히려 이제 달러를 사용해서 교환을 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법정화폐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화폐 가치가 암호화폐로 이제 넘어가게 되고 암호화폐로 넘어갔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그 비트코인에서 뭐 사토시 개념, 리플에서 뭐 드랍 개념, 이 정도 단위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보통 단위, 뭐 원 단위라든가 뭐 달러 단위, 이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 그때는 우리가 쓰는 법정화폐 가치가 워낙 낮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뭔가 교환을 할 때 그냥 XRP로 교환하든 비트코인으로 교환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법정화폐가 있긴 하지만 그 화폐 가치는
거의 이제 0에 수렴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혼용해서 같이 쓰는 단계를 충분히 거치고 그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암호화폐의 화폐 단위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는 완전히 법정화폐를 없애고 그냥 암호화폐로 넘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그 부분에서 시간은 다소 이제 걸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두 번째 이야기 해주신 부분이 근본위로는 거의 갈 수 없다. 가면 디플레이션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도 얼마 전에 박필부님이 그때 앙드레 코스탈라니 책에 나온 앙드레 코스탈라니가 근본위로 갈 수 없다. 유동성 때문에 이제 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부분 이야기해 주시면서 저도 이제 답변을 드렸는데 그 유동성 문제는 XRP를 뭐 근본위로 같이 연결해서 본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그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유동성을 확보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때 담보가 되는 XRP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은 계속해서 추가로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이제 해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폐 단위 개념 자체가 XRP 같은 경우는 소수 6자리까지,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소수 8자리까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충분히 유동성을 공급해주고도 남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XRP 같은 경우는 드랍에서 또 드랍 단위를 또 쪼개서 유닛 단위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드랍 단위까지 다 사용하고도 부족하다 유동성이, 그러면 유닛 단위로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